개인의 개인 택시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5년부터 개정 시행 예정인 조특법에 따라서 개인 택시 간이 과세자들은요, 택시용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사전이 아닌 사후에 환급받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 택시 자영업자들은요, 현재 신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으로 차량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년부터 사후 환급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일반 소비자하고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이 세금을 돌려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 부가세 환급 대상이나 차종 환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계속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제조사나 택시 관련 단체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는 일단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고요. 개인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자 비용이 늘어났어요. 물론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캐피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하나는 뺏기고 하나는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포티지나 기아 EV6처럼 일반 승용차 모델도 택시들이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냐? 조합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자, 백문이불여 일견입니다. 견적서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25년식 K5 택시 렌터카형 LPI 2.0 모델 최근에 출시되었죠. 25년식으로 출시되었는데 중간 모델을 뽑았을 때 보시면 차량 기본 가격이 2,770만 원인데 지금 올해 말까지는 간이과세인 대략 10% 260만 원이 빠진 금액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더해지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구입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차량의 취득세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7%, 영업용은 4%인데 여기서 할인되고 어쩌고 해서 기아 K5의 경우에는 2.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시켰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8천만 원 미만에서 이제는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한 택시들은 전부 다 개인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는 미리 빠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 환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뀔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는 우리가 차를 살 때 지금처럼 면세되기도 하지만 차를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경비, 하이패스 단말 구입 비용,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경정비, 차량 수리비, 주유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게 되고 관련 세율에 맞게끔 공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애초에 제조사에서 이것이 공제되어 나오면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도 일부는 제조사에 몫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매입세 공제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나 기아 등 차량 제조사에서 이렇게 택시 모델을 한번 생산하면 택시들의 부품 재고를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부가세 및 재고와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부품 저장 비용도 무시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차량이 정말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 내용 연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략 10년 정도는 이 관련 부품들을 제조사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제 추측이 있습니다. 아니, 차를 비싸게 팔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하지만 신문 기사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하면 이것이 택시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택시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라는 말은 차값이나 부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미리 낸 매입세 공제 관련, 부가세 관련 이런 비용들을 차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찌됐건 차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없애고 과세하는 대신 사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법인 택시들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택시 사업주들은 지금도 차를 살 때 부가세를 낸 채로 사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산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개인 택시도 법인 택시들처럼 부가세를 오롯이 떠안고 산 다음에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법인 택시랑 개인 택시는 사업 주체가 다른데 하나는 주식회사고 하나는 개인 사업자잖아. 아무튼 이 세금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급 절차에 따른 개인 택시들의 부대 비용, 사업자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환급 대행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지울 방침이라고 해요. 기재부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똑같은 자동차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급사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다 보니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측면이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간이 과세자에게 공급하든 일반 과세자에게 공급하든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것이 취지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택시조합 지도부가 강력하게 이 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 구독자님들도 이 건과 관련해서 널리 공감대와 이해도가 형성이 되어서 이 기재부 사무관이나 담당자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통화를 하시고요. 우리들의 의견을 널리 피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가 뺏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거는 뭐다? 택시들이 뽑을 수 있는 차량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택시들도 다양해지고 승객들 입장에서도 많은 다양한 택시들을 미리 타볼 수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이 차 뭐예요?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택시도 모든 모델을 뽑을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이런 요구는 조합의 역할이죠. 부가세를 사후로 환급받게 되면 일단은 가시적으로 차값이 약 10%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 지금 개인 택시 면허값까지 해서 신차를 뽑게 되면 거의 1억 5천만 원 이상이 사업 시작 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가세를 몇백만 원이라도 그 몇백만 원 되는 돈을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되는 분들의 부담도 더 많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다? 택시로 뽑을 수 있는 모델을 확대하는 거예요. 더 많이 늘려서 우리들의 다양성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를 조합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내용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이상 오늘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TX였습니다. 감사합니다.